최근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됐던 요양원의 치매노인 폭행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등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디자인 위크를 맞아 마련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스마트 디자인을 주제로 개막된 2013 디자인 위크인 대구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사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명동 4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초동 수사 실패 뒤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80대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폭행 전과가 무려 8건이나 있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6살 할머니가 5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에게 마구 폭행을 당한 사건. 지난주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 보도가 나간 뒤 충격적인 모습에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공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이 요양보호사 55살 윤모 씨를 조사한 결과 8건의 폭행을 포함해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성격이 개팍하고 또 노인들을 자주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학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여인은 이전 요양기관 2군데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일을 그만둔 경력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요양보호사로 취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요양원 원장 49살 정모 씨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노인 학대 사실이 의심되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협력병원 원장과 요양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경고 처분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 통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윤 씨가 다른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대구 요양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 노인들의 인권 문제가 표면화됐다면서 요양시설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난립한 요양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노인 요양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며 실태조사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꼬박꼬박 내는 관리비가 눈먼 돈처럼 쓰인다면 화나실 겁니다. 자기 돈처럼 관리비를 펑펑 쏘은 입주자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낸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소장의 술값으로 줄줄 새나갔습니다. 3명이 번갈아가며 입주자 대표를 맡아 관리비 8천만 원을 주점 유흥비와 경조사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표 의견을 받아가지고 동대표들 한 10명 정도 되는 걸 회식차 아마 2차로 노래방 가면 입고 가는 다른 아파트들도 등록을 썼습니다.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3명이 4년여 동안 장기수선 충당금 7억 8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고치나는 그냥 동네에서 나가니까 그냥 뭐하지 우리 그러니.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를 마치 눈먼 돈인 양 멋대로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아파트가 대구에서만 6곳이나 됩니다. 소수 주민들 또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약간 비리 혐의가 좀 의심이 돼서 제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 몇몇 사람이 입을 맞추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하고 주민 대표들이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고 자유 경쟁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 대표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중소도시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학금에다 기숙사까지 병원마다 간호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령의 환자들이 밀집한 병동입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랴, 약 챙기랴, 숨가쁜 일상이 연일, 매시 이어집니다. 지역병원의 간호 인력은 대도시의 3분의 2 수준. 이러다 보니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는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환자 5명 내지 6명, 많게는 한 8명까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역할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 어떤 실정이다 보니까 지역병원도 간호사를 더 뽑고 싶지만 문제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간의 모시기 경쟁도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미리 지급해서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이제 그 의무 기간 동안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 또 기숙사를 또 지어가서 간호사들이 정주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원인은 간호학제 개편에 있습니다. 4년제 전환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달리는 겁니다. 간호학과 수업연한이 3년에서 4년이 되면서 배출되어야 될 간호사가 배출되지 못해서 부족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병원들의 원심력도 지역 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부채질합니다. 지방에 있는 데보다는 혜택 같은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한 간호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 병원의 모시기 경쟁이 자칫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방경찰청은 피해자를 설득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진상조사 자료와 해당 학교의 CCTV 화면 등을 넘겨받아 증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돼 이 사건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고 합의를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지난 8일 오전 교사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인 2013 디자인 위크인 대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기발한 디자인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 쓰고 버려지는 라이터의 껍데기를 활용해 전등을 만들어 세워두니 이색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을 넘어서서 물건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뜻의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더해졌습니다. 쉽게 버려지고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것인데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가치를 이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구의 한 업체가 만든 이 외과형 수술등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2013 굿디자인 어워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3 디자인 위크인 대구에서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다양한 제품을 통해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다양한 소재들도 되게 많고 뭐 좋은 아이디어 상품들도 많아서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옥상 텃밭에서는 농업과 디자인과의 결합을 소개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상품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라든지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디자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키워드들이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꿈나무 디자이너를 육성시키기 위해 디자인 체험놀이 같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대량으로 값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이 지역에도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물론 애완용품 등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아동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들어선 창고형 가전제품 매장입니다. 청소기와 밥솥, 전자레인지 등 각종 전자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을 대량 구매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였습니다. 기존의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 기타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실속형 매장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직접 보고 비교해 구매할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줄 따져봤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러한 창고형 매장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애완용품과 낚시, 골프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건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찾으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라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업계는 대량 매입과 병행 수입을 통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해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른 추위로 백화점들은 일제히 겨울 의류와 겨울 용품들을 전시 판매하기 시작했고 한 백화점에서는 어제부터 겨울 의류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예년보다 일찍 김장 재료와 난방용품의 할인 판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편의점에서는 호빵과 어묵 같은 겨울철 인기 식품들이 한 주 전보다 15% 이상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이 한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 아실 겁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로 바꾼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용의자의 행적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된 김모 여인의 시신이 한 달 만에 용의자 성모 씨의 방 안에서 발견됐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뒤 경찰은 수배 전단지 8만 장을 전국에 뿌리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수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용의자의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매일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탐문을 하고 있고 계속 정보들을 수집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서 형사 13명이 지원됐고 프로파일러까지 투입돼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여관과 무료급식소 등지에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건의 제보도 모두 오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경찰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공개 수배가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이제 범인을 못 잡으니까 시민들 제보에 뜻밖에 안 되는데.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음주 뺑소니에 폭행까지 하고 도주한 미군 용의자 4명이 오늘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경찰 조사 전 미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regret the incident caused a disturbance within the community, and we are confident that both legal parties will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Additionally, a thorough investigation will enable both the Korean and United States legal officials the opportunity to determine guilt or innocence in all involved parties. 네, 우리 경찰과 검찰이 법 앞에는 미군도 예배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대구 동구청장이 TV방송에 출연하니까 시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670여 통을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한 대구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동구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만 했습니다. 대구 경북 3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대구 경북 시민 모임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이 모임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료품의 방사능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 시스템 등을 갖춰달라고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세미나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언론인클럽, 대구 경북 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는 지방선거와 지역 언론, 여론조사와 선거방송 보도 두 가지 주제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공정성과 흥미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선거 보도, 여론조사 보도의 신중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오늘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국 프랑스의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한호산업, 페녹스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영천 첨단부품 소재 산업지구 21,300여 제곱미터의 땅에 2천만 달러를 합작 투자해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공장 건립에 들어가 내년 말부터 자동차용 고급 배터리 첨가제를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도원은 오늘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전국 처음으로 산재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고 우수사례 현장 전파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계기관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를 한 우수업체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라는 근본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차라리 지역생활권 지원법으로 명명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지방의 의견을 무시된 채 처리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원칙에 충실한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 명, 0.4%가 줄어 취업자 감소세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19,000명이 줄어 가장 많이 줄었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분야에서도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5개월 연속 50만 명대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